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 씨는 그 지난주와 머리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죠? 예. 방향이 틀리지 않아요? 방향이 지난주에는 이렇게 됐다고? 틀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 이제 JTBC 뉴스룸에 대한 네. 뉴스룸 편에 대한 댓글 중에 그 이승환님의 이승환이라고 또 저 이승환님의 가르마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았어요. 네. 가르마 대박. 가르마 하나로도 빅재미. 그러니까 제작진이 단톡방에서 가르마 승환이라고 부르더라고. 되게 네. 멋있다고 생각하고 컨셉을 나름대로 잡고 네. 온 건데. 그러게요. 그것도- 굉장히 본인은 웃길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도 굉장히 또 되게 멋있게. 멋있다고 막 그때 칭찬했잖아요. 댄디하고 좀 샤프하게 보이려고 이제 가르마를 이렇게 탄 건데 오늘도 그렇게 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의도와 다르게 반응이. 삐뚤어지겠습니다. 또 뭐 지난번 저희 녹화한 거 이제 그 리플들로는 네. 다양한 뉴스의 시도를 또 찬성하고 또 지켜보겠다는 분들 많으셨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방영되는 뉴스들이 뭐 신뢰를 어떻게 뭐 얻어왔고 잃어왔고 그거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리플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도 뭐 보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깊게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뉴스룸 편에는 왜 저 제작진에서 댓글에 대한 답글을 달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좀 제작진이 저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제작진이 엄청 바빠서 댓글에 답을 못했습니다. 엄청 죄송합니다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네. 제작진이 지금 가르마를 가지고 네. 놀리느라 많이 바빴습니다. 네. 또 협찬 도서를 구해왔는데 네. 네. 윌리엄 피터스가 지은 네. 푸른 눈, 갈색 눈입니다.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인종 문제가 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던 시기에 제인 엘리어트라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해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우월한 아이들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우월한 아이들로 이렇게 같은 반 안에서 위계를 지어서 생활을 해보자. 그러면은 차별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체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게 했던 유명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책인데요.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볼 만한 이야기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이 계속 더 달고 또 더 달고 더 달고 하면서 벌써 책을 한 3권째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계속 달시던 분들도 얼마든지 또 다른 책을 소장하실 네, 수 있는 그렇죠. 기회니까요. 예. 한 뭐 목표를 한 뭐 100권 정도로 잡으셔가지고요. 꾸준히 또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이 책하고 연결된 이제 그렇죠. 차이가 네. 차이를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별로 이어지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JTBC의 그 토론 토크쇼라고 할 수 있죠. 네. 비정상회담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요즘 정말 제일 뜨거운 예능 중에 하나잖아요. 예. 바로 최근에 방송분이 동시간대에 방영되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제치고 이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난데요. 진짜 그 동시간대 지상파까지 네. 다 제치고 이러면은 네. 그 인기를. 예.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댓글 소개는 오늘 못했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업데이트한 잉여사롱 네. 유재석 편. 네. 또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비정상회담도 꼭 달아주세요 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이걸 녹화하게 돼서 네. 야 비정상회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 다시 특히나 한번. 또 월요일 밤이면은 뭐 간판 토크쇼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승부를 보는 격전지잖아요. 후발주자인 JTBC가 이 정도 성과를 거둔다는 거는 좀 주목할 만한 일이죠. 저희가 사실 전부터 이걸 다루고 싶었는데 너무 JTBC 프로그램만 자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저희들끼리의 네. 자중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루는 게 늦었는데 또 덕분에 1위를 찍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이 제목부터 의미심장해요. 비정상회담. 정상 비정상의 비정상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저 정상 서밋이 아니다 우리는 네. 그런 의미인가요? 뭐. 보통 예능 프로그램 이름 정할 때 좀 여러 가지 후보들을 골라놓고 오랫동안 고심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반면에 비정상회담은 이 비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밋이 아니다와 앱노멀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서 이거다라고 바로 느낌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한 큐에 네. 뭐 제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런칭하기 전에 홍보 그 포스터라든지 이런 그 마케팅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이태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외국인들이 많이 그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맨 처음에 이제 포스터를 딱 봤는데 MC 구성부터가 뭐 유세윤, 성시경, 전현무 요즘 JTBC 예능에서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뭔가 토크쇼를 진행한다는 거는 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힘을 좀 많이 주는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었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MC보다는 이 각국에서 모인 패널들의 인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워서 예, 이 프로그램에 또 유달리 독특한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구라 씨가 그랬나요? 어디 다른 프로에서 네. 예. 이제 뭐 약간 뭔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지는 뭐 약간 썰전에서였을 네, 거예요. 썰전에서요. 네. 본인이 이제 게스트로 나가서 봤는데 적게 차분차분하게 네. 하고 남의 말을 안 끊어 먹더라, 의외더라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네. 자기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거기는 그 외국인들 11명이 떠들도록 냅둬야지 음. 자기가 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조세호 씨가 욕을 먹었던 거나 성시경 씨가 욕을 먹었던 것만 봐도 네, 네. 거기는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예능이라고 중량감 있는 MC들을 셋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말을 적게 하고 적게 하고 적게 하면서 교통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네. 가장 빛이 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전현무 씨는 그 입담 좋은 MC가 여기서 가장 뜨거운 방청객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뜨거운 리액션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 패널들의 구성을 보면은 지난주에 그 유재석을 주제로 얘기를 네. 할 때 그동안 지상파 프로그램들이 이제 굉장히 탑급의 MC를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C들의 이름값이 통하는 시대는 서서히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흐름 중에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의 선전이 또 하나의 이제 증명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 11명 중에 사실 이제 사전에 뭐 한국 시청자들과 눈도장을 찍고 이제 좀 익혔던 사람들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아, 그렇죠. 예, 샘 오칠이 같은 오칠이라거나 경우. 뭐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NS 카야라거나 뭐 기욤 패트리는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얼굴이기도 그렇죠. 해. 타쿠야 같은 경우는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좀 슬프죠 그 네. 지점이. 네. 김구라 탁구야가 절대 아닌 거죠. 아,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나요? 그리고 또 줄리엔 같은 경우가 네. 한국에서 오랫동안 또 네. 그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고 이 4명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네. 그 11명이 모였을 때 좀 첫 화부터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응이 엄청났죠. 네, 일단 이름부터 G11 그러니까 네. 뭔가 F4 같은 느낌도 살짝 주면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가장 뜨거운 열광을 보내는 시청층이 이제 20, 30대 여성층인데 이 G11을 거의 아이돌처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야, 만화가 들깨 이빨님께서 아. 예, 친구잖아요. 네. 근데 가끔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절 때에도 혼자 집에서 술 드시면서 네. 비정상회담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행복해 하셨다고. 네. 아. 예. 들깨 이빨님은 여성분이신가요? 예, 예. 필명과 굉장히 성별이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군요. 네. 그 꿈에서도 나오신답니다. 네. 그 G11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G11과 연애하는 꿈도 꾸시고. 네. 네. 전부 다 외모들이 준수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말도 굉장히 능통하다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뭔가 화려한 외모와 달리 좀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 네. 그런 일화들이 이제 첫 해부터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뭐 선진국 좀 우리보다 높은 문화 수준, 생활 수준을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그런 외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서민의 풍모 이런 것들도 느껴져가지고 예. 또 청년층이 또 많이 공감하는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또 처음에 이게 런칭이 됐을 때 다들 걱정했던 게 약간 미녀들의 수다의 네. 남자판이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미녀들의 수다의 남성판과 뭐가 다른 걸까 이게 처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성의 차이겠지만 네. 저는 사실 그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미녀들의 수다가 이런 뭐 다문화 뭐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집단 토크를 하는 어떤 개척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미녀들의 수다에서 다루는 뭐 이야기들이
뭐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프로그램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한국인 문화 결국엔 좋다라는 식으로 좀 점점 표현이 순화되면서 인기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도 결국 끝은 한 줄 요약하면 I love 김치로 끝나는 그런 테크트리를 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녀들의 수다는 약간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로 MC 남희석 씨가 MC였죠. 네. MC와 그 이제 패널과 네.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그렇죠. 주로 이렇게 1대1로 대화하고 1대1로 대화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네. 이 비정상회담 자기네끼리 막 이제 막 얘기하고 왔다 그렇죠.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미녀들의 수다 말 그대로 수다형 토크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MC는 약간 뒤로 물러나고 패널들끼리 이제 각을 잡으면서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이제 미녀들의 수다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수다로서 그냥 좀 결과적으로는 소비하는 뭐 재밌는 얘기를 그냥 많이 그렇죠. 이끌어내기 위한 예. 네. 그런 거로 끝났다면 비정상회담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패널들만의 어떤 주관적인 시선이 이제 그 찬반 대립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런 어떤 폼의 뭐 이야기 형태의 차이 이런 것들이 두 프로그램의 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비정상회담 보면은 굉장히 모험적인 세트를 만든 거잖아요. 정말 무슨 정상회담하는 것처럼 디귿자형 테이블로 해가지고 네. 메인 카메라에서 보면 사실 이 패널들은 옆모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배치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미녀들의 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배치에 일정한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녀들의 아름다운 미모를 뭐 때로 집단으로 놓고 이제 감상하는 약간 쇼윈도 같은 느낌도 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외모를 너무 상품화한다, 뭐 여성 상품화 이런 논란들도 상당히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뭐 비정상회담은 뭐 굳이 그걸 내세우지 않아도 이미 잘생긴 패널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거를 뭐 의도적으로 이제 뭐 전시하듯이 한 게 아니라 찬반으로 나뉘어서 뭐 설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집중하게끔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제작진의 센스를 엿볼 수가 있었죠. 다양한 인종 구성 혹은 다양한 국가 구성, 다양한 직업 구성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을 많이 담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되게 격렬하게 충돌하고 뭐 때로는 좀 분위기가 무겁게 가기도 하고 이때까지 못 봐왔던 것들인 거죠. 이때까지 한국에서 외국인들 나오는 예능이라고 하면은 송편빚기, 김장하기, 네. 뭐 노래 장기자랑 그 외국인 노래잖아요. 네. 그 조금 발전한 형태가 미녀들의 수다 정도였던 건데 네. 뭐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이래서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굳이 강요한다거나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어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시대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네. 외국인들이 와서 얼마나 한국에 동화되느냐, 네. 얼마나 한국 뭐 김치를 좋아하고 불고기를 좋아하느냐, 뭐 네. 이런 거에 막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그렇죠. 집착을 했다면은 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런 집착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는 네.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예. 오히려 살펴보는 쪽으로 이제 진화를 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 패널 구성에서 이 JTBC의 이제 토크쇼가 그러니까 지난해 썰전에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 마녀 상량을 거쳐서 비정상회담까지 그야말로 3연속 홈런을 날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JTBC는 이때까지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다룬다라거나 다뤘던 영역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거나 하는 시도를 좀 많이 했던 거죠. JTBC 토크쇼 이제 3연속 홈런이 죄다 지상파 PD, 지상파 작가 출신들이 네. 이렇게 이룬 성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썰전이 등장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상파에서는 토크쇼들이 줄줄이 죽을 쓰고 있었고 뭐 폐지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토크쇼의 시대가 지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비정상회담의 메인 PD죠. 이제 그러니까 기획인 임정화 PD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G.O.D의 육아일기, G.O.D의 육아일기면 굉장히 오래된 그렇죠. 프로인데, 네. 네. 우리 결혼했어요를 하기도 했고요. 좀 주목해 볼 만한 연출작으로는 아시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죠. 네. 이주 노동자들이 네. 이제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경우도 초반에 사유리라는 또 외국인 다국적 그 패널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꾸준히 어떤 그 문화의 다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해가는가 이런 공통 뭐 G.O.D의 육아일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국 세대가 다른 어린 아이의
눈으로 다 큰 청년 남자들이 이제 소통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통이라는 테마가 쭉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이제 비정상 회담이라는 굉장히 이제 뭐 국적도 다르고 이런 뭐 직업도 다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집단으로 모아놓고도 거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통이라는 화두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거의 폭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JTBC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길인데 그거에서 사실 한 발짝 뒤로 밀리고 한 지상파들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너무 이제 뭐 스타 MC라든가 그렇죠. 네. 연예인 섭외에만 너무 이제 네. 몰두하고 이제 네. 콘텐츠를 정작 만들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PD라든지 작가 여기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네. 대우를 좀 소홀히 한 건가요? 그런 뭐 콘텐츠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맥락상 뭐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관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연관성으로 우리가 뭐 지적할 수 있는 거는 검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토크쇼가 서서히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 스타들이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는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스타가 어디에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스타의 뭐 이미지를 뭐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뭐 토크쇼에 나와서 말실수를 한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설화 이런 거에. 그러니까 뭐 우리 언론이 그만큼 이제 좀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거에 더 각을 세우면서 그런 현상이 심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들이 토크쇼에 나오면 어떤 이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신의 말을 이제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지상파 토크쇼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토크쇼를 봐도 어떤 뭐 각을 세우는 얘기도 없고 뭐 새로운 얘기도 없고 뭐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 쓰는 그런 뭐 부드럽게 순화된 이야기들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서서히 뭐 진부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지점에서 JTBC 예능은 말 그대로 어떤 검열에 상관없이 뭐 정치, 19금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뭐 그 틈새를 비집고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뭐 흐름과도 저는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JTBC 예능이 네. 상당히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게 바로 비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정상회담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이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네. 서로 그냥 대충 봐준 게 치열하게 부딪히고 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뭐 어떤 부딪힘,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나요? 이 토론에서 네. 좀 진보 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네. 그 벨기에, 프랑스 같은 네. 그 유럽 유럽 쪽. 쪽의 네. 패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터키의 NS, 뭐 네. 중국의 장미야, 뭐 이런 패널들인데. 터키는 이제 유럽이긴 하지만 이슬람 국가여서 그렇죠. 좀 더 좀 보수적인 네. 성향을 띠는군요. 그 과연 형제의 나라답게 이분이 한국에 동화돼서 이렇게 보수적인 분이 된 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땐 그냥 그 나라가 원래 네. 형제의 나라여서 약간 정서가 한국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그때 막 조상님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지칭을 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NS 같은 경우가 이제 극단적인 보수주의. 터키 유생이라는 네. 거예요. 터키에서는 뭐 이를테면 저 여자가 뭐 이 남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여자를 다시 내가 사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수치스러운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남자에게 필요한 거는 칼과 말과 여자라고.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나라 남성이 실제로 그런 시각을 이제 갖고 있는 분이라도 어느 일반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엄청난 비난에 휩싸일 그렇죠. 텐데. 그런 얘기 못하죠. 그렇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뭐 비난도 비난이지만 네.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당연히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뭔가 이게 안 좋게 비춰질 것 같은 느낌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자기 검열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정상이죠, 그게. NS는 진짜 그냥 와.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문화의 차이라는 하나의 틀로 좀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뭐 그런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N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인보다 뭐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지만 네. 뭐 간혹 말실수를 하더라도 뭐 한국어가 서툴러서 뭐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어떤 검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장유한 씨가 네. 그 이슈와는 상관없이 각을 세우는 상대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누구랑 이제 그러니까 치열한 라이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냥 약간 톰과 제리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이제 그 일본에서 온 타쿠야에게 네. 약간 일본 사람은 좋아하지만 너희 정부는 마음에 안 들어라면서 이렇게 기승전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정말 빵 터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각국에서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 장면한테 해보라고 이러고 달달한 목소리로 난 너가 참 좋은데 나와 같이 있지 않을래라고 얘기했더니 일어를 장면한테 해줘야죠. 내가 일어를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거기 나갔겠지? 다시와 오겐키 데스까? 키미가 다이스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장현이 했던 대답이 중국어로 너희 나라가 과거사만 인정한다면은 너와 함께 할게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아마 처음에 네. 타쿠야가 폭발했을 거예요. 아니 나라고 형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MC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정말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름을 용인한다는 거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네. 주장하면서 네. 이렇게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장유한이라든지 NS 같은 캐릭터는 좀 네. 독특하게 살아남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 G11하고 거기 이제 한국 대표로 매번 바뀌긴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 한국 대표의 역할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사실 이제 시청을 하는 사람들조차 네. 어떤 한국인 게스트가 나와서 얼마나 활약을 하는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보면. 네. 이미 한국어로 웃길 만한 것들은 이미 G11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 쇼에서 가장 군더더기를 굳이 꼽자라면은 한국인 대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약간 한국인 대표 역할은 이미 의장단 셋이 하고 네. 있어서 네. 한국인 대표보다는 약간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른 사람들을 계속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요새 좀 하거든요. G11은 고정이고 네. G12, 12번째 나라는 이제 그때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뭐 G11이 이끌어가고 네, 가장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형식인데 네. 그 G11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이 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소위 말하는 네.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뭐 경제적으로 네. 조금 더 풍요롭거나 네. 내지는 뭐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작아도 삶의 질 자체는 네. 이제 비슷하거나 이제 나쁘지 않은 더 좋은 나라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렇죠. 일단 인종적으로 일단 흑인은 이제 SM57이밖에 네. 없고요. 가나에. 네. 그리고 아시아는 이제 중국과 일본처럼 네.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도 높고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아시아에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뭐 동남아시아 쪽의 패널은 또 없고.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네. 동남아 쪽이나 그렇죠. 이쪽 그 분들이 많잖아요. 가장 비율이 네, 크죠. 그 문화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네. 사실 가장 많이 서로 이해를 해야지 될 부분인데 네. 그쪽에 패널들이 없다는 게 좀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다라는 지적, 또 지나치게 백인 위주다라는 지적이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세계를 주도해가는 그런 걸로 이제 와스프라고 하는데 패널의 비중을 보면 유럽과 북미 쪽 실제적으로 세계 어떤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국가의 비중이 정말 높고 일단 여성도 또 이렇게 배제가 된 이거는 뭐 프로그램 컨셉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가령 뭐 게스트 선정이라든지 뭐 주제를 택할 때 그런 데서 이제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어떤 시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드러나지 않도록 또 제작진의 역량 그런 데서 또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양성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을 가진 패널들이 더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토크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다름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어디까지 예능이지만 자꾸 더 나가기를 좀 기대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뭐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이 그 점점 약간 토크쇼에서 벗어나서 버라이어티한 요소들을 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편에서는 이제 뭐 턱걸이 예. 게임 경기도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뭐 몸을 사용하는 그런 버라이어티한 요소들이 점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도 첫 회부터 너무 빵 터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제 뭐 진부한 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는 어떤 시도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만큼 어떤 주제에서 각을 세우려는 그런 입장이 조금 그만큼 뒤로 물러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기도 하고요. 그 어떤 치열한 토론이라는 부분들은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그런 이슈가 좀 몰려 있었다면 중반 이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그러한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뭐 서울살이가 어땠느니 뭐 나만의 건강법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약간 좀 생활 밀착형 소재 굳이 이렇게 어떤 그 가치관의 대립이 드러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좀 소재들이 점점 이렇게 그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초반 인기가 일단 그런 새로운 시각 그리고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이런 거에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은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프로그램의 인기가 있어 많아질수록 네. 사람들에게 좀 더 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뭐 더 재미있는 소재 이런 걸 택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는 네.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게 그렇죠. 궁금해서 보는 게 일단 기본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비정상회담이 사실 이때까지 JTBC가 선보였던 예능 중에서 제일 성공적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까지 보여줬던 것들 중에 가장 의미가 큰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초반에 날카로웠던 것들, 초반에 조금 도전적이었던 태도들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애초에 기획 의도를 잘 네. 살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제 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리매김을 우리도 초심을 네. 잃지 않으려면 막 우리 G3 우리 G3 그 지는 뭐죠? 그래서 오늘은 네. 그러면 혹시 네. 엔딩곡으로 We Are the World라거나 해니랜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손에 손 잡고라거나 네.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죠? 위아더월드와 해니랜드를 다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비웃음을 살까봐 못하고 네 나름 고민했는데 쉽게 잘 안 떠올랐어요. 그러다 고심 끝에 고른 노래가 존 레논의 이메이진을 골랐습니다. 나라 각도 다르고 네. 문화도 다르잖아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그러니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김소연 평론가님 보통 말씀하실 때 네. 이것과 이거는 달라요라고 표현해야 될 때 틀려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지적질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막 아니 기자의 직업 정신을 너무 발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틀려요라고 말한다면 네. 그거는 정말 틀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아니야 했어요. 그거 내가 몇 번 속으로 그거 지적질을 해 바로 또 JTBC도 몇 번이나 JTB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적을 할까 말까 하다가 JTB 이 사람들 나도 나중에 복습해서 나중에 찾아낸다. 어쨌든 네 이거는 뭐 잠깐 네. 여러분 저기 한 거고 다른 게 이제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네, 다름의 그렇군요. 어떤 네. 가치 이런 걸 인정하면서 주의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꼭 지적질 할 테니까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뭐 다른 게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고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다른 거를 틀리다고 생각하고 서로 내가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순간 뭔가 이제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오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정말 과격하게 나라 국경을 다 없애자까지는 아니고 네 국경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화합해보자라는 의미로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비정상회담의 네. 원래 주제가, 제목이 국경 없는 청년회. 그렇군요. 네. 곡을 잘 골랐네. There's no country. 그거를 네. 모르셨다는 게 저는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늘 얻어 걸리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미지 진짜 좋은 노래잖아요. 이제 네. 국경이 없는 것처럼 이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네. 비정상회담도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네. 더불어서 우리 잉여 사람도 거기에 기여하는 네. 네. Y3 네. 우리 네.
저희도 뭔가 주제곡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잉여 사롱의 주제곡. 네, 있잖아요. 서로 뭐 둥둥둥둥둥.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